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본 코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렸고요. 지금 화요일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 사이에 금, 월 시장은 혼전 조정이 지난주 초반에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에 너무 날뛰어가지고요. 이격 조정이 좀 시장에 필요했었고, 정확하게는 5박 6일간의 매물 수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어제 월요일은 하여튼 11월까지 보실 때 월목은 주식 옵션 위클리 만기 영향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좀 깔아앉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수급 개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는 상단부에 대한 경계 매물 나오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어제 급락 조정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제 금요일 단기 하루는 반도체가 좋았고 2차 전지 약세였죠? 그거 봐라, 틀렸지. 그 단기 흐름에 예속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죠. 반도체는 제가 잘 파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나중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건데,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시가총액 6조 원까지 오면은 목까지 찬 거예요. 저들은 여하튼 내년 전망치가 좋아서 붙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어진 기간에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감을 내는, 우리는 피트린치파 대형 전략으로 가고자 하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잘 팔아서 2차 전지를 준비하자 전략으로 갔어요.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화답하는 강세 급반등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는 배경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지금 정부와 지금 금감원에서는 어떤 지금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현장에서, 그리고 공배도를 친 세력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상대의 패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패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차트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다수가 하단부에 맴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현재 하단부에서 긍정과 경계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업종과 종목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가운데서 또 장은 또 뭔가 주도권의 변화를 암시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은 거를 좋아하죠. 군더더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에는 5박 6일 만에 그죠?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847 코스닥, 그리고 어제까지 775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한 60포인트를 그냥 일주일 만에 쭉 밀어서 뺀 거예요. 본 코너에서는 단기 전략상 지난주 화요일 오전을 2차 전지와 급등하는 주가들을 한 차례 챙기고 다시 기다리는 전략을 썼죠. 그 전략은 상당히 컸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92만원대에서 어제 68만원대까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32만원에서 어제 장중 22만원대까지.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50만원 초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게 빠졌어요. 지난 주말 44만원대까지.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36만원짜리가 어제 27만원까지 줬어요. 그냥 고점 대비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25% 뺐다가 한 거 아니에요. 중장기 전망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유튜브들, 저도 중장기 전망 잘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세를 보는 전국의 실전 투자자들에게는 단중기 전망이 실은 더 중요하다 했죠. 단중기에 이거를 맞추는 거는 실은 어렵거든요. 사실 단중기를 맞추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단기세를 맞추는 건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제가 보이는 수급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쓴 사람과 그냥 지고 있던 사람과, 아니면 지난주 초반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날아갈까봐 막 쫓아갔던 사람과의 명함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코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알토란처럼 소중한 사실 전략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 말이 표현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것이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가격 매력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격 매력 없이 지금 업황에 핸디캡이 있을 때는 바로 못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11월 달은 제가 이중바닥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 했는데 일단은 어제 775 코스피는 2400 포인트 위협하는 그 자리였죠. 2390 라인. 일단은 가격 접점은 만든 상태예요. 그 말은 10월 말 저점보다는 11월 중순 저점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딱 올라갔다가 이중바닥을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연말까지 내일부터 시작하면 정확하게 한 달 반이 남았네요. 저 바람은 한 달 반 연말 연초 랠리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중간 과정에서 등락 변수들은 있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와 중기는 오늘 나중에 제가 구분할 거예요. 네, 그 부분이고 오늘 2차 전지가 제가 어제 토마토 TV는 매일 연결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 감소 추이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매로 수량이 진짜 실제로 급감합니다. 결국엔 뭐냐, 지난주 제가 목요일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시장 조성자가 또 그걸 활용해가 때리고 이런 정책 발표하고 바보를 만들 거냐. 절대 바보 안 되고 싶겠죠. 이번에 발표해 놓고 장이 축 주저앉아 버리면은 오히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반대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거를 지금 정부 관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 정책은 제대로 밀어붙입니다. 장이 기사 소생하기 전까지 제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오늘 또 특히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정부 의지를 오전에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의지와 수급 개선 효과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드릴게요. 네, 먼저 2차 전지부터 먼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14일 국무회의 오전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때 열렸죠. 국무에서 직접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이 이제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직접 이제 민생 챙기는 전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서 공매도 금지 완전한 제도적 개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세팅업 될 때까지는 셋업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해외 조항 요것도 제가 그 발언이 나오고 오히려 아침에 더 수급이 세진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매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지금 조사 요청이 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국민 불법 공매도 사례를 금감원에서 조사 취합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증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매도의 온상지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팀장하고 임원급들은 바짝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을 거라고 내 추정합니다. 지금 조금 앞서 나가는 발언 중에는 불법 공매도 사례 케이스 한두 개 시범 케이스로 잡아야 된다. 잡아 걸리면 쇠고랑 찬다 했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해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물려있는 개인 자금, 개인 주식, 공매도에 활용했다는 거. 요거 캐면 나오겠죠. 그동안에 금감원에 우산이 되어서 그동안에 이 보호했던 공매도 불법 사례 조사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급을 보시면은, 자, 공매도를 한번 보니까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대차 잔고는 지난주 11월 7일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구나. 목금 발락하니까 대차 잔고가 550만 주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어제까지 급감하면서 420만 주로 한 130만 주 줄어들었습니다. 대차 잔고 빌려가 공매 때리려고 예비 동작 치는 놈들 안 해요. 빌려온 거 빨리 상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공매 때리려고 준비했던 거를 지금 자제하고 그래서 상환 금액이 매수 금액을 넘가죠. 지금 지난 5일간. 그 다음에 공매도 수량을 보면 느껴야 돼요. 에코프로 지난 3일 뭐 10만 주 나왔고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어제 900주, 700주, 오늘 1000주 나왔네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BM 이제 수급적 변화를 보세요. 그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는 변동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야기하고 나서 금월 정석은 조정 압박하고 흔들릴 때 나누어서 산 사람들이 최고의 100점짜리 대응을 한 거고 막 금요일 아침에 그냥 뭐 플러스 날 때 그냥 확 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80점. 물론 그때 산 사람들 수익은 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에코프로 BM 보십시오. 지난주 32만 주 떨어지고 29만, 30만, 35만 하루도 빠짐없이 치대던 놈들이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오늘 2900주 나왔네요. 어제 2600주 나왔고 실제로 시장 조성자 딱 컨트롤 한다니까 그냥 바짝 엎드려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포스코 필츠엠 또 중요한 주식이에요. 오늘 500주 나왔어요. 500주. 이제는 뭐예요? 실제 매수 매도끼리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제 하락은 어제 월요일 장 분위기가 월요일 주초는 항상 위클리 만거에 쟤들 저또 숏이 우세한 업종이 나오는데 어제는 반도체와 실은 뭐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한 엔터주 시총을 잡아먹으니까 그들의 반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경계감이 있었죠. 근데 찬스여다 했죠. 핵심 바이오 플랫폼 오늘 기쁜 날일 거예요. 아마 준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손대지 말고 진짜 A그룹에 손대야 되는 거죠. 오늘 봐요. 500주 나왔어요. 이제. 대차 일별도 많이 죽었죠. 830만 주까지 갔다가 840만 주에서 690만 주. 팍팍 줄어듭니다. 딱 그 양극재와 리튬만 봅시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주수가 주는 가운데 공매도량은 600주. 이제는 2차 전지 변동성. 어제 보니까 지난달에 내가 반도체가 롱이고 기관들이 2차 전지는 숏이다 하니까 댓글에 반도체 숏 2차 전지 롱이야 라고 쓰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 했는 이야기 토마TV 이야기 하니까 댓글을 잠깐 저녁에 보니까 2차 전지 이번에 죽어도 못 갈걸 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때도 모르고 수급 변화도 모르고 그 안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예 뭐 자기 표현하는데 만족하고 산 사람은 뭐 가는데 그거를 A급 소스를 가르쳐 들어도 하도 시장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거 이 친구들도 요즘 내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 바람은 요 사례 한두 개 시범 케이스로 한번 등장하자. 모모씨, 모모, S정권, 뭐, K모 과장, K모 차장,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사례가 오픈되면은 공분의 대상이 되는 거야, 지금. 이번에는 이 효과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인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복현이 오빠 또 내년 또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유럽 원자재 법안 IRA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실제적 통과가 이루어졌다며,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 부품과 소재 사용에 대한 규제 체계예요. 보조금 정책에, 네, 지금 소위 말해서, 네, 규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일단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적용 확대한 뭐 이게 LFP 배터리죠. LF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일단 LFP 최근에 좀 어시아어시하는 분위기에 성장에 일단은 제동이 걸리겠죠. 그리고 한국은 대신에 지난번 이야기했던 삼성 SDI의 LMFP 배터리 지난달에 2차 전지 아작 날 때 동아기업은 날렸죠. 주식은 항상 힘들어도 소수 대안들은 나옵니다. 네, 그 소수 대안들이 제가 실전에서 딜링할 때 쓰는 소수 대안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간히 제가 설명드립니다. 간간히 제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 코너에서 제가 수익률 게임을 주도하고 뭐 매수 매도를 뭐 딜링해서 책임져주고
여기까지는 너무 깊이 관여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한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만 여러분들은 큰 흐름의 변화를 숙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 대응은 여러분들의 몫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요것도 나오는데, 요거 미더디켈은 참고로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 합니다.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요거는 삼성 SDI가 하고요. 요건 참고하셔야 되겠고. 2차 전지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흑연, 12월 연말부터 이제 중국이 흑연이 수출 통제한다죠. 일단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대줘야 될 것도 물량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중 간의 그 패권의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차 전지 이제 지금 양극재와 리튬 중심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핵심 뭐 에코프로 V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요 네 개만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흑연 음극재죠. 음극재 핵심 소재인데, 요거 중국이 자꾸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리콘 음극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요거는 내년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 정도 상용화가 된다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실효해가지고 진짜 흑연을 통제한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저 마다가스카르죠. 물론 아프리카까지 갔다 와야 돼요. 선박 운송료는 더 들겠죠. 기름값이나. 하지만은 흑연을 확보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은 지금 또 뭐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가 이제 본격, 내년부터 24년의 양산량은 크진 않아요. 매출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캐파를 잡고 있는데, 이제 24년에서 25년 갈 때 크게 늘어나죠. 네,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견조합니다. 물론 급등각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가 세지만, 그죠? 실리콘 음극재의 이 사용이 하는 상용화 시점이 조금 조기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 대주전자재료잖아요. 대한민국 양산 속도로 보면 수율을 나오는 건 저 기업이니까. 그럼 최근 대주전자재료도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도 저 밑에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극과 리튬 대표 소재 대표주를 중심적으로 하시는데, 하지만 차선책은 이제 저 정도는 나올 거다는 거 늘 참고하십시오. LF 배터리의 사용량이 조금 둔화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아기업은 좀 먼저 갖고 제일 잘 나가니까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나스닥 원조에도 4.2% 강세 양봉이 쌍바닥이 나왔죠. 네, 테슬라도 제가 이중바닥이 유력하다 했는데 저 생각과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테슬라 차트예요. 저점 높아졌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이게 장기선이 이렇게 꺾여 있는 종목 업종이나 이게 업황의 문제 때문에 빠졌을 때는 외마디 바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V1을 지난주 원했습니다. 제가 아니다 하죠? 많이 배우세요. 모양이 좀 만들어졌어요. 밤에 반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 지금 빠진 것도 없이 거의 신고가 금방에 와 있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시장의 키는. 그럼 반도체 중심으로 더 신고가 랠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은 하단부에 있는 주가들이 제도 개선과 수급 개선 효과라 수익률이 크게 나오고 상층부에 있는 애들은 속도 조절할 거냐? 지난주에 제가 아무도 그런 이야기 꺼내지 않을 때 이 이야기를 실은 어제 꺼내드렸는데, 어제 반도체주 급락하는 거 보셨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본김에 미국 차트 본김에 한번 올려드리는데, 왜 올리느냐? 지금 신고가 났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애플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AI 플랫폼이잖아요. AI 관련주도 연말 연초에 한 부각을 강력하게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것 같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 밑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관찰을 하고 계세요. 마음 AI, 뭐 솔트룩스, 삼성전자 이렇게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이야기는 드리는데, 색한들이다.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뭐 세계 5대 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면적으로 한반도의 3배, 남한의 한 6배. 네, 제가 거기서 지내서 잘 알죠. 예,
$200 초반부에 130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예, 뭐, 지금 뭐, 내년 전기차 전망 어둡고, 뭐, 2차 전지 성장률 둔화, 요 프레임에 갇혀가 주가가 싸져가지고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수적 매매 감각이에요. 저 또한 이제, 지난주부터 2차 전지를 후반부부터 이제 빠질 때 이번에 잘 봐야 된다. 결국 기회였다는 거예요. 금, 월. 얼마나 싸게 잡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소식은 내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메이저들이 산다? 나는 좀 팔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계기가 될까요? 지금 보니까 장내 건물 내에 지금 또 방송이 있습니다. 소리를 제가 작게 만들어 놨는데, 잠깐 잡음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내년 전망치가 주가에 상당수 반영이 된 자리다. 테슬라 기준으로 200불, 210불 저 전후가 말이야. 에코프로 기준으로 70만원 하야는 69, 68.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45만원을 하였던 40만원대 초중반. 에코프로 위엠 기준으로 23만원을 위협하는 자리.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28만원을 위협했던 자리. 전부 다 기회였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2차 전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단중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이번에는 제가 단기보다는 중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뭐죠? 연내에 양도세 완화 이슈, 대폭 정액 이슈. 정부 여당은 제가 지난주 제가 현장에서 100억이라는 소리를 사실 들었고요. 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요거는 시행령으로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시행령은 기한이 있어서 안 돼요. 한 1년밖에 기한이 없거든요. 부총리는 이거 법률화 시키자.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이제 여당의 강한 의지를 야기했고 지금 결론적으로 손은 야당에 넘어갔습니다. 야권에 넘어간 상태예요. 야당에게. 대한민국 대표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어제 참고로 민주당에서 횡재세도 도입할 것이다. 내용 보니까 제 가관이던데. 횡재세가 뭔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소득이 투자해가지고 급등주가 돼가지고 갑자기 내 주식이 50% 더블 100% 나면은 횡재세를 거둔다. 네, 참 느끼는 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은 시장 친화 정책을 써야 될 타임이고 경기를 진작에 할 타임이고 어쨌든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조금 자각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타협점이 11월 달에 나오는 게 제일 제가 좋아 보이는데 던내로 갈수록 이번에 2차 전지는 저는 강홀딩으로 가겠습니다. 요 완화 정책 타협점안에 대한 기사화될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들어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집행이 될까요? 그보다 더 큰 호재는 없어요. 제일 큰 호재는 양도세 정액, 대주주 양도세 정액이 대폭돼요. 최소 30억. 아마 결정 나면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보는데, 네, 결론 나와봐야 되겠죠. 이게 제일 큰 호재예요. 뭐니 해도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수급 타이밍입니다. 주식은 때를 사야 되죠. 지난 8, 9월 달에 2차 전지를 제가 경계를 할 때, 그때 이 코너를 물론 전국에서 아직 다 못 떴죠. 이제 지금 구독자가 한 8,000명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네, 하루에 몇십만 명 더 끄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100%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2차 전지를 봐야 될 시간이죠. 연말에서 연초로 가는 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조기 산 거는 지난주 챙기고 이번에 다시 다 매수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 빅 이슈 연수 TV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이번에 준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 마지막에 볼 내용인데, 이거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CPI 지수가 발표되는, CPI 지수 별거 없을 거예요. 낮게 나올 거예요. 시장 반응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전지도 우리는 쌀 때 사지, 오늘 같은 날은 덤비지 않아요. 딱 쌀 때만 사야 됩니다.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미중 정상회담에 나온데 오늘 제가 오전에 미국 MBC, 미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MBC 뉴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열리지만 나올 거는 별로 없다는 기사가 지금 뉴욕에서 나왔었어요. 오늘 제가 발췌는 안에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타이완이 군사 정례회의, 네,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 수뇌부들이 만나가 회담하는 거죠.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오픈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 이슈. 지금 뭐 시장이 원하는 거는 중국 규제를 미국이 좀 풀어줘가지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산다든지 이게 지금 실은 제일 뭐 시장에 묻는데 요 기대는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거 만남 이후 16일 시장 반응, 주반부 시장 반응을 보던데 그거보다 연말에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뭐죠? 이 페드 정책이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안 할게. 할 수 없죠. 지금 뭐 찌그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뭐 선진국 지수 편입 시점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공매도를 좀 네,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실적으로 수급을 보니까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내일까지 초가 급반등이 뭐 나오고 이틀 연속 초강수라면은 뭐 미중 앞두고 조금 매도 조율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 다만 추세는 이번 11월 중순경 10일 이후 네 제가 뭐 풀러드린 아까 하단 단가 근방에 매입이 됐다 하면은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다 하고 있습니다. 요 파고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등락과 추이 변화는 있을 거니까 뭐 현금 조율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3할 이내 정도만 조율을 하십시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네, 그 다음 HBM 반도체는 제가 지난주 2차 전지를 배팅 자산이 HBM 반도체에서 자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금요일날은 셌죠. 그게 이제 피날레를 치는 그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63,000 넘어가 있는 한미 반도체 저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살 생각이 없다 했죠. 그리고 반도체는 한 번씩 올라가면 제가 잘 파셔라 했습니다. 저 방송을 듣고 금요일날 고가 매도 기회는 뭐 충분히 줬죠. 금요일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대까지 왔는데 어제 실은 메이저 자금들이 빠져나왔어요. 오늘 어제 지금 몇 프로 빠졌죠? 어제 보니까 12.82% 폭락했죠. 어제 반도체가 우수수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생각을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고마워 모르고 뭐 우연찮게 네가 맞췄겠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로 맡기겠는데 그것도 이미 제가 지난주 기관들 메이저 수급망에 대한 제가 소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반도체는 오늘 같은 날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급락 다음에 반등은 나오는데 선수 업종이 아니에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쉽니다. 2차 전지도 초기에 빠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매입을 했었습니까? 요거야 하고 뭐 빠지고 뭐 사다가 시간 등락 주다가 하다가 툭툭툭 자빠졌죠. 반도체 업종, HBM 업종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전략은 반응은 오늘 같은 날 나오는데 또 빠질 때는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는 제가 반도체롱 전략을 가야 HBM 반도체 한 놈씩 타면 손해볼 수익은 소정의 수익이 다 났죠. 지난주에가 HP, SP도 공개 추천해 드렸고요. 39,000원까지 가는 거 맞단 말이에요. 3만원 초에서 여러분들 뭐 단기 한 20-30% 실컷 냈죠. 이 코너 들으시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 끝내는 저 친구들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매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닌데 요 우순위 시세고 어제가 11월 13일이죠.
주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룰이 하나 있는데 어제 11월 10일 정확하게 고점을 쳤구나. 13일부터 조정이 시작됐다. 11월 말까지는 저는 관망이다. 그래 하려면 단기 매매만 하시고 12월 초순경 왔을 때 그때 상황 보고 가격 매력이 지금보다 훨씬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차익 자산을 활용하셔가지고 반도체 HBM 관련주는 분명히 한번 더 갑니다. 가는데 연말 연초장에 다시 부각하려면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지금 목에 이까지 찼단 말이야 지금.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 6조 원대 이상 더 이상 배팅을 누가 해줄 건데요? 개인들끼리 막 지금 야 반도체 또 가자 이가 하는 전략 있죠? 어렵고 저 최근에 특히 그 펀드 효과 때문에 펀드 발매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중심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고요. 대신에 그거와 무관하게 적게 간 주식들은 큰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는 강세가 나. 당분간은 이해보다는 2차 전지가 우선 배치고 그 다음이 제가 이야기했던 바이오 플랫폼 보셨죠? 어제 6만 1,000원대까지 줬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제가 7만원대 넘어서 튀면은 얘도 한번 챙겨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전략 실전에서도 7만 3천에서 5천 사이에 잘 팔았어요. 지난주 중에. 팔고 기다려가지고 또 6만원대 초반 보니까 확보연금을 예, 우리는 집행했습니다. 네, 나눠가지고 주말 좋죠. 뭐 전략대로 한 거 그대로 해서 왜냐 이거는 대표 주자기 때문에 뭐 치고받고 다 된다는 거예요. 레고캠바이오 구순위 따라갑니다 이번에. 오늘 같이 강세 나는데 일단은 알테오가 대장이에요. 알테오 모멘텀은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재료 발표 전에는 한마디 고점 치고 소화 과정이 있는 거고 빠질 때 또 지랄지랄하던 게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일반이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막 코스닥 증거금을 대부분 상향 조치를 취했어요. 웬만한 2차 전지, 웬만한 대표 바이오, 웬만한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증거금을 이번에 그 키움증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증거금이 그냥 100%다 순수 연금으로 됩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증거금을 100% 하면은 대신에 변동성 조정의 폭이 작아져요. 미수 단타, 신용 단타 없어지죠. 신용 반대 매물. 변동성이 좁아져요. 대신에 올라갈 때 지금 화력 지원 마치 아파트 대출 받아가 가격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주가도. 그 효과는 프리미엄 수급 효과는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한 게 자율주행 칩과 관련 핵심 시세들인데, 예, 오늘 가격 하단에서 크게 최근에 아주 결결하다가 지금 오늘 현대오토에 뭐 강세 반응이 나왔고, 최근에 쉬었던 넥스트 칩이 강세 급반등이 나왔죠. 네, 10월 말 11월 초 오면서 뒤늦게 빠져가지고 애를 먹인 업종이죠. 지난주 레인보우는 그래도 17만원대 중후반까지 갔다면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로봇과 자율주행은 또 제가 상승이, 예, 동작들이 나오면은 간택되어질 만한데, 오늘 현대차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지금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현대오토웨버 아마 지난달에 발락할 때 저점 매수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물린다 했죠? 오늘 뭐 20만원짜리 목표가 리포트 나오고 향후 3년간 고성장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랑 뭐 칩 관련해가 지금 내년부터 지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넥스트 칩, 이런 주가들이 오늘 강세 급반등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큰 이중바닥을 치고 우상방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V자로 갈 거냐 이중바닥 치고 미중 정상회담의 파고를 넘어서 장이 아니면은 또 완투 넣으면은 또 목요일 또 위클리 만기되죠. 또 뭐 흔들어 제끼고 한다고 할까요. 다만 이제 예,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롱쇼 펀더들 쇼칠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죠? 숏을 치야만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쟤들이. 숏을 치지 않아요. 현금이 달려가 돈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롱숏 펀더들이 최근에 잘 나갔는데, 롱숏 펀드의 자금 유입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급해지고 있죠. 롱으로 먹어, 이 자식들아. 숏체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숏 물량이 있나, 지금. 대차 또 안 빌려주는데, 이제. 롱에서 적극적으로 해라니까? 그래서 롱숏 펀드잖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참 2달 동안 너무 즐거웠지, 너희들. 네, 뭐, 회식하고, 뭐, 아침에 지하철에서 웃고 출근한 애들은 또 팀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랬거든요. 여의도 역 앞에서. 요즘 막 좀 고개 숙이고 댕긴다고 들었는데.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하튼 그런 변화들이 누적이 되면서 힘이 발휘되는 게 공매도 금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양도세 인하는 이제 대한민국 야당, 민주당의 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10억 고소한다고 시간을 끌 거냐. 1470만 명은 전국의 주식 투자들에게 지금 많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들이. 어떤 내답을 나올 거냐. 현실적 대안으로 갈 거냐. 무엇이 민생이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민생이에요? 공급을 확대해서 반값을 만드는 게 민생이에요? 물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 찬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수많은 노력과 피땀을 흘리고 집을 장만했죠? 그 장만한 집을 네, 지금 집값을 반값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또 신도시를 대규모로 다시 육성하고 녹지를 없애고 집값을 반값 만드는 게 잘하는 정책인가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걸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선진국이 갈수록 내 생활과 내 비즈니스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좀 변화가 되어서 더 폭넓은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 바로 지금 중대 정책의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라서 최근에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아마 이거 듣는 분들도 하나씩 집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아.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도 아직까지 무주택자도 계셔서 저 말에 반감도 계실 건데 과연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을 유지하게 하면서 예,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저는 올바른 정책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좋은 결론을 조기에 짓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여러분들의 뭐 전략은 뭐 15일날 초가 급등할 경우는 뭐 현금 조절 2, 3할 정도 하는 거는 되는데, 주중. 적당한 소화 과정과 적당한 매물 소화 과정 주고 가는 뭐 더 가고 싶어 하는 수급이라면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조금 배짱 있는 투자 전략이 사실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모을 거고, 자, 공지사항. 내일 4시에 토마토 TV 요청으로 제가 다만 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이 토마토 있죠? 이 토마토 홈페이지 요 주소죠. 이 토마토닷컴 이쪽에 이 토마토닷컴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내일 1시간 한 10분 20분간 공개 방송을 예약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공간이 아니고 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주요한 골자를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자, 뭐 짧게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38분 50초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